현장에 있을 때는 집이 별로다. 나도 이거 뭐 선물 잡아가 얘기 한 가지는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강원파입니다. 지난번에 연합건축에서 방제건축 스펙으로 지어진 모듈러 하우스 설치 현장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설치하고서 잠깐 들렸던 주택이 있었는데 저기 보이는 저 주택이에요. 지금 살고 계신 지 6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시는데요. 판넬 주택에 사시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요 근처에 연합건축에서 모듈하우스 설치할 때 제가 잠깐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몇 월이었죠? 한 3월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참 또 더워졌잖아요. 네네. 살고 계신 데는 괜찮으신가요? 예. 두 분 얼굴이 너무 얼어 계세요. 편안하게 하시면 예, 돼요. 아니 사실 이게 입주하고서 영상 찍으러 누군가가 오겠다 이러는 게 이게 엄청 번거로운 일인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영상을 찍고 계시다고. 네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혹시 연합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어떤 신뢰나 만족도가 있으셔서 그게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연합건축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연합건축은 이제 제가 건축을 해야 되니까 유튜브를 보게 돼서 참 집을 여물게 잘 짓구나. 여러 군데 유튜브를 봤는데 연합건축만당 야물게 짓는 집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찾아보시다가 예. 야물게 예. 한 2년간 유튜브를 봤는데 네. 예, 집을 참 뭐 저도 집 짓는데 조금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 보니까 이거 참 예물게 짓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지인분 중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물게라고 말씀을 표현을 주셨는데 그 야물게 짓는 것 같아 보였던 게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에 철구조가 일반 판넬을 짓게 되면 철구조가 그만이 안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 틈새 전부 다 짜여가지고 하니까 문 이런 처집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 다른데 일반 판넬 이리 집히면 그냥 막 해가 대충 해가 하다 보면 한 2, 3년 지나면 이 문이 다 쳐졌고요. 주변에 그런 사례들도 좀 보신 거죠? 많이 봤고 네. 실질적으로 그 전에 집을 지었는 것도 그리고 실천을 했고 그래 보니까 여기는 연하에는 사각 철제를 다 이어가지고 하니까 양쪽에 용접을 다 하고 엄청나게 용접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예쁜 집이다 이래 판단했습니다. 그럼 중간에 이 주택이 지어지는 중간에도 가서 공장에서 확인하셨어요, 눈으로? 예, 4번인가 가가지고 다 확인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경량철골조로 지으면은 말 그대로 이게 좀 경량이니까 좀 가볍게 그리고 또 저렴하게 가성비 주택이다 보니까 개구 부분에 뭐 이렇게 철 보강한다거나 그리고 이게 내진 설계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세 같은 거 보강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여기도 발코니 창호가 있는데 별도 보강이 없어갖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창호가 내려앉는 경우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 사례들도 좀 보신 거죠? 예,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요 밑에도 집안 지었는데 뭐 보강 안 하고 그대로 올리던데 다 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짓는 집과 그리고 이렇게 보강하는 집이 결국은 이게 금전적인 문제들이 거기 안에 어쨌든 가격도 뭐 있잖아요. 얼마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짓는다. 그러니까 주변에 짓는 분들이 견적내서 짓는 것과 연합건축에 좀 단단하게 짓는 것 같은 야물개라고 표현해요. 이 야물개 짓는 것 같은 요게 견적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으셨다고요. 그러면 사실 기존에 짓던 것보다 어쨌든 비용이 비슷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말씀 나온 김에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실제 비용이 건축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예, 우리는 29평인데 아, 29평. 예. 그래요. 토목, 건축, 집, 사시 설계. 2억 설계까지 해가지고 한 2억 2천 정도. 설계 인허가 비용이랑 예, 예. 토목, 그럼 기초 비용도 다 포함된 네, 건가요? 포함돼가. 예. 아, 전체 설계부터 다 인허가까지 연합건축에서 이렇게 좀 케어를 예. 해주신 건가요? 예, 예, 예. 그러면은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시고서 집을 어쨌든 예, 예. 드신 거네요. 예, 집은 뭐 신경을 쓸 거 없대요, 보이면. 네. 편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감사하죠. 그럼 연합건축에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왜 건축사님을 처음에 만나갖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어떤 수정보완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도면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시공사를 만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시공사를 바로 만나갖고서 도면을 그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전체 레이아웃이 뭐 이렇게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도면 그리면서는 과정은 어땠어요? 대표님께서 우리가 이제 지형이 좀 다른 집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쭉-하게 되어 있는데 대표님께서 그걸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딱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네. 처음에 딱 네, 그림을 네, 그려주셨는데 네. 딱딱 마음에 예. 드셨다고? 아 그래 저는 일단은 이 동서남북이 집의 환기가 좀 잘 되고 집이 좀 밝아야 되고 네.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물론 단일이 중요하지만 네. 단일은 1번이고 다행이네요. 네. 그럼 중간에 수정 같은 것들을 특별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음, 바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거의 없었는데 화장실을 이제 한 개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 더 넣고 그런 거는 이제 그러겠죠. 그럼 도면 보시고서 아, 이건 정말 마음에 들었다 하는 포인트가 어느 부분에 있었을까요? 보통 주택이 집을 예를 들어서 남향을 보고 짓는다 이러면 이 동서남북 자연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뒷면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창문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여기서 TV 보고 있으면 저는 이제 태블릿 PC 들고 저 뒷공간으로 가요. 아, 따로 드라마 저녁 보시면? 되면 저는 연속극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요? 예, 브래시 연속극 좋아해요. 아 오히려 사장님이 네, 연속극 네. 보고서 네. 이렇게 좀 눈물도 가끔씩 흘리시고 눈물은 안 흘리시면 네. 저는 저 그때 제가 뭐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거 들고 저 뒷공간으로 가요. 사모님 그럼 뭐 즐겨보세요? 아 저는 제가 또 나름 뭐 공부하는 것도 있고 아. 그래 해서 이게 시끄럽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 분리가 네. 이렇게 확실하게 되는 네. 게 그게 마음에 훨씬 네. 드셨구나. 아니 실질적으로 저는 땅이 요 협소하기 때문에 네. 집이 이래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야 집이 별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설치해 보니 참 뭐 알다시피 요 좁은 땅에 집도 운영하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집도 처음에 땅 모양 때문에 걱정이 예, 많으셨는데 예, 땅이- 거기에 딱 최적화되게 예. 도면을 앉혀주셨구나. 예,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집을 지으시려고 하실 때 사실 120년? 저는 150년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저보다 선배님들은 아유 그때까지 살아서 뭐해 이러시고 은퇴하시면서 한 20, 30년 정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집을 설계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투자하고서 집을 짓는 것보다는 내 노후 한 20, 30년 정도를 가성비 있게 주택을 짓고 나머지 자금을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운용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요즘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께서 가성비 주택으로 찾는 부분들이 경량철골 주택들을 많이 또 선호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이제 집 지으려고 공부를 하다 보면 아 그건 창고에나 쓰지 실제로 사람 살 집은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어쨌든 이게 강화 경량 철골이긴 하지만 이제 마감을 하다 보니까 파넬로 벽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요 집 짓기 전에 우리는 스텔라우스를 집을 한 스틸하우스. 예예 지어가지고 막상 해보니 집 장사가 지었는데 한 2년 지나고 나니 집장사에 빵 터지셨어요. 2년 지나고 나니까 문도 다 터져보고 틈새에 틈새가 막 전부 다
갈라져 보고 바람이 막 한 2년까지 계속 보니까 전부 다 떠버린 게야. 제가 알기로 스틸하우스면 보통 시험관 같은 걸로 경량 철골로 일단은 뼈대를 만들고 예. 거기다가 나머지 공법은 경량 목조주택처럼 네. OSB 합판 같은 걸로 마감을 하고 그 사이에다가 네. 글라스울을 집어넣잖아요. 그럴 줄 알고 저 서치를 냈더라고. 아니 스틸하우스에 그래가지고 스틸볼을 썼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 문 3년쯤 되니까 문 틈새가 다 떠버려. 그래 막 실리콘 대충 발라놓고. 스틸하우스에 한번 그렇게 된소리를 맞으셨으면 경량 철골 쪽도 살짝 고민되셨을 텐데 원래 생각은 뭐 제가 집을 한번 지어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직접. 예. 네네. 몸도 좀 안 좋고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이래 보다 보니 네. 상세하게 또 나왔는 거는 별로 없고 연화가 최고 잘 나왔는데 보니 이거 저 철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정도로 야물게 지금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저는 이제 판넬 아니면 특수 스티로폼을 해가지고 네. 양쪽에가 안에 공구리 옆하는 거 그거를 내가 한번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아, 일체 타설로 하는 그 예, 말씀하시는 그거는 나왔더만 책자도 내가 받아보고 있는데 네네. 옳게 안 되는지 그 이후로 이제 예. 업데이트되는 예. 영상들이 없어서 신뢰가 떨어지셨구나. 그래도 지방에 이렇게 시골에 살다 보면 주변에서 그래도 땅땅한 철콘 주택이 최고야 이러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물론 뭐 공구리 서래봐 지으면 좋기야 좋지만 그것도 단열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누수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래가 저는 뭐 처음부터 판넬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뭐 단열 잘 되고 하니까 빨리 짓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올해 언제쯤에 여기 입주를 하신 거죠? 12월 10월 아 작년 12월에. 예, 예. 오 그러면은 온전하게 겨울은 한 번은 예, 경험을 예, 하시고 네. 지금 이제 6월 들어서서 오늘 30도가 또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여름도 이제 겪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추운, 제일 더운 요 계절을 지금 겪고 계신데 겨울에 어떠셨는지 그리고 지금 안 더우신지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고 음.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아, 둘 다 많이 타시고. 네, 좀더 그러는데 참 따뜻하게 살았다 그죠? 따뜻하게 살았고 월날을 많이 그리고 여름에 어제도 사실 많이 더웠거든요. 예. 어제 많이 더워서 저는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거든요. 어제 안 틀었어요. 아 그래요? 안 어제 30도 틀어도- 넘어갔는데? 예, 33도 뭐 이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더위를 그만큼 많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 실링팬 을 돌리는 거네. 아 이게 누구 있으면 시원해요. 여기 채광이 굉장히 잘 되는데도 네. 그래도 딱 단열이 잘 되면 네. 열기가 그만큼 덜 들어온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네, 네, 네. 여러분들도 일단은 단열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잘해주신 게 이 실링팬을 동남아 가면은 네. 다 있잖아요. 네. 집집마다 네. 그리고 식당마다 다 네. 있는데 한국에서는 네. 생각보다 아직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이 그렇죠.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집도 재작년에 설치를 했거든요. 네. 확실히 맞죠.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 여기 앞에도 저기 조족조로 보이는 집이 있는데 옛날 집들이 보통 기름 보일러 같은 거 많이 쓰고 이러면 겨울에 난방비 생각보다 꽤 많이 30만, 들고 40만 원 나온다 하네요. 그리고 그러면서 춥게 살고. 춥잖아요. 네. 그럼 전에 스틸하우스에 사실 때랑 비교했을 때는 난방 이 단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차이 나죠. 이제 스틸하우스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집주는 공법이 연화건축은 우리가 이렇게 안 보여지는 곳에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다 써서 해서 기밀이 잘 되게 예, 이렇게 되고.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한 2, 3년 더 살고 나니까 집이 자꾸 금방 보일러를 넣어도 식어버리고 해서 보니까 문틈 사이가 이렇게 전부 벌어져가지고 바람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스틸하우스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욕먹을까봐 네, 네. 딱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게 스틸하우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 짓는 사람들이 예, 예, 문제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밀이 깨진 스틸하우스에 사시면서 네, 네. 그 겨울에 너무 추웠던 그렇죠. 그 기억을 네. 갖고 계셔서 예, 예. 연합건축이 또 꼼꼼하게 시공하는 그게 딱 네. 마음에 드셔갖고 짓고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시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래 7개월째 살고 있지만도 네.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이거 뭐 허물 잡아가 얘기 한 가지는 해야 되는데 너무 이래가지고 좀 비 없어. 내가 웬간하면 나도 이게 뭐 건축에 좀 아는데 네. 뭐 잘못하면 이 잡아가지고 4인 때 입하고 다 말하니까 살아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럼 빈틈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원주택에 살다 보면 미세한 빈틈으로 벌레들 엄청 들어오잖아요. 네. 별로 안 들어오고. 아 이거 당연하죠. 저 무서워가지고 지금 요 집 주변으로도 밖에 뭐 소독약 써라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창문 텀이나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다 다용도실마저도 안에 실내와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없어요. 문 닫으면. 예. 연화건축에 시공하는 모습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리고 그리고 요 근처에 실제 모듈러 설치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설치할 때 보면 사실 모듈러 주택이 모듈들이 만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틈새가 생기면 이게 기밀이 깨지고 거기에 홍수바람이 들어오고 네. 벌레까지 침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몇 밀리죠 사장님? 공차가? 2mm. 네, 2mm 차이를 극복하는 모듈이 붙을 때 그런 시공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어들어올 틈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시면 신뢰가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뭔가가 하나 이렇게 허연 게 붙어 있어요. 저게 뭔가요? 이거는 열순환기인데요. 아, 열애전기 장치구나. 예. 네. 저희들도 몰랐어요, 사실은. 네. 사용해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그 공기청정기 그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아, 그게 예. 체감이 느껴지세요? 예. 제가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하고 나서는 이거 틀잖아요. 네. 문을 안 열고 틀어요. 네. 틀면은 깨끗하게 빠져요. 이게 공기청정 기능과 바깥에 있는 예. 외기랑 또 순환을 예.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예. 연화건축에서 지금 건축 기본 스펙 중에 예. 저게 기본 옵션으로 딸려오는 거죠? 대표님이 해주셨어요. 예. 네. 예.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저희 연화건축에서 만든 방제 키트 100가지 품목 들어가는 거 원하신 분은 그거 갖고 가시고 아니면 저렇게 열순환기가 필요하신 데는 저걸 또 설치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 평수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 예, 서비스로 예. 그렇게 하면 서비스라면 곤란한데 좀 이제 원활한 대화가 되신 분한테 아, 그쵸. 소통이 잘 예, 되는 분들한테. 자, 그러면 모듈러 주택 어쨌든 지금 연화건축에서 기본적으로 시공하는 공법이 공장에서 야물게 지어서 네. 현장에서 모듈러로 이제 설치를 하고 계신데 모듈러 하우스 이러면 선입견 중에 하나가 맞춤형이다 보니까 네. 바닥이 꿀렁꿀렁거리거나 뭐 이런 좀 뭔가 단단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들 이야기해요. 네,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동형 뭐 예를 들어서 농막 그러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체감을 해보니까 하나 빠질 것 없이. 현장 건축에 비해서도 네. 크게 다르지 않게 같다. 네, 똑같다고. 바닥 뭐 그런 거 크게 네. 못 느끼고 네. 그렇게 살고 계시다. 네. 사장님은 제일 마음에 드셨던 게 어떠신가요? 나는 뭐 여기에 저거 최고 마음에 드는 거는 위에 청고. 청고가 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이동식 주택이 보통 청구가 높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지금 몇 미터 정도 되나요? 청고는 한 4m 정도 되고 아, 여기는 뭐 한 3m 정도 되는데 우리는 제일 낮은 곳이 지금 아, 보니까 일반 아파트보다 더 높은 예. 것 같고요. 예. 여기가 4m, 실린팬 붙은 부분이 4m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실린팬 쪽을 바라보니까 천정 부분에 별도로 창이 저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예, 천창처럼. 저 부분은 원래 원하셔서 하시게 된 건가요? 예, 원해가 했습니다. 저거는 기본 뭐라지 그 있더라고요. 네, 기본 스펙에 들어가 있는 있는데 부분. 우리는 이제 집이 혹시나 또 저런 것 때문에 단열이 좀 덜 될까 아니면 비가 오면 소리가 날까 비 올 때 소리를 들어봐도 밖에 비 오는 소리는 우리가 몰랐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해봤어요. 체크를 해봤어요. 살면서. 여기 그냥 보니까 뭐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아니라 그냥 LX 진 이중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데 네. 방음 효과도 생각보다 괜찮은가 봐요. 아유 당연하죠. 문 닫으면 이 일체 소리 안 들려요. 여기 앞에가 지금 도로인데. 동네에서 오가는 도로인데 네. 그 차 다니고 이런 소리도 잘 전혀 안 안 들려요. 들려요. 이 창호 성능 플러스 기밀까지 돼서 방음이 잘 된 것 같고
어쨌든 단열이 또 잘 되어 있으니까 네. 차음 성능도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한 가지만 조금 불편한 거 이야기할게요. 아, 네. 보일러실 네. 거기에 이제 창문이 있는데 네. 아,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너무 열어놓으면 뭐 적어도 하고 하니까 조그만한 아, 볼을 한 개 맞아. 이제 다음부터는 집을 지을 때 통풍창. 통풍창을 한 개 내놓으시면 조그맣게 계속 열어놓을 수 있는 거. 뭐 이제 우리는 저기 겨울에 가면요 말 그대로 그 다용도실이 뜨끈뜨끈하거든요. 바닥도 물 들어오죠. 네. 뜨끈뜨끈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창문 한 풍구 계속 열어놓을 수 있는 거. 아, 그럼 그거 하나. 보일러실 기존에 창이 하나 있긴 한데 네. 이제 그걸 큰 열고 창이다 다니는 보니까 게 이제 겨울에는 네. 많이 열고 있으니까 그거 뭐 저거 열 저도도 떨어지고 네. 통풍이 돼야 되니까 그걸 한 개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거기다 환기팬 하나를 뚫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게 자, 그 정도로 불편하진 않고. 불편한 거 아니고 네. 그런 게 이제 만약에 한 개 있으면 원한다면 살아보시니까 차라리 통풍창 하나가 추가로 더 있으면 조금 더 좋겠다. 편안하게 예, 쓰실 수 있겠다. 예, 예.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 지으실 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서 신경 쓰셔갖고 전용 통풍창을 설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집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번 지어본 입장에서 이제 선배로서 한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집 지으려 하는 사람들은 뭐 공구리 집이다 뭐 스텔 하우스다 뭐 판넬 집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판넬을 선택했는데 판넬 집도 참 좋습니다. 따시고 여름에 시원고 참고하시고 집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모님은 여성분으로서 조언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느 회사에서 음, 어떤 공법을 어떻게 짓느냐 그게 더 음. 중요한 것 같고 아, 예, 살아보면서 체감하는 거는 남편보다 우리가 집에 있는 저 아내들이 더 잘 알잖아 그죠? 좀 회사를 좀 잘 선택하셔서 이제 살면서 이제 행복 지수가 좀 높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 오늘 인터뷰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굴에서 말씀에서 느끼겠지만 굉장히 만족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면서 화자나 뭐 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